자료를 공개 질의서를 하겠다라고 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자님께서 많은 오해를 하는데 왜 선거 막판에 경실련에서 그런 걸 하느냐. 실제로 정보 공개를 저희들이 한 달 반, 두 달 전에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사실 뭐 어떻게 정보 공개 청구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안 주느냐. 몇 번 항의 방문도 하고 했는데 없다, 찾을 수 없다. 이런 대답들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마지막에는 도에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에 자료가 있다 하는데 어떠냐. 도에도 없다.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문서를 폐기나 은닉이 아니면 이게 없어질 수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열흘을 앞두고 그 자료가 나와서 이제 그 관계를 다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지를 구하시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늦게 오셨는데 우리 포항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해광 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2016년 6월 15일 포항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 포항경실련 회원들은 공무원도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고서 중간중간 표현이라든가 전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서툴고 때론 미숙한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일일이 모두 확인을 한 사항이라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포항융합기술사업지구가 정식 명칭인 포항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지정되었으며 메카트로닉스, 부품 소재, 바이오, 의료, 그린 에너지, 지식 서비스 업종 등등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유치원, 초등학교, 외국 교육기관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진행을 보면은 수많은 의문점과 의혹이 있었고 경실련에서는 그 부분을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일일이 정리를 하였으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큰 문제점을 먼저 살펴본다면 박성호 시장 전 시장 재직 시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하며 신청 마감을 불과 2, 3개월 남기고 그 전에 수년 동안 신앙망과 지곡지구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경연구소에 갑자기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경연구소와의 통화에서 포항시로부터 2억 6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실제 용역 행위는 거의 없다시피 하였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입지 선정과 콘텐츠, 모든 사업 구도를 미리 포항시에서 정한 기형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절차와 불투명한 입지 선정 외에도 박성호 전 시장은 불과 1km 거리에 학전 IC, 학전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이 4만 평 이상을 소유한 그 땅 쪽으로 덕성 인터체인지를 새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그 진입로를 그쪽으로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 덕성 인터체인지를 통하여 자신의 땅이 4만 평이 넘는 그 진입로 부근 땅으로 4차선 도로가 500m를 관통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으로 자신의 땅 입구에 인터체인지와 진입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당연히 직권남용과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커다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법률자문단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보상가는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약간의 임야나 전답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추정치로는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고 주변의 테두리죠. 테두리나 바깥쪽의 그 주변 지가는 50에서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보상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시작된다면 경제자유구역 안의 그 지가는 큰 상승세가 없으나 주진입로 등 주변 땅값은 단시간에 천정부지로 폭등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체 사업부지 44만 평 중에 박성호 전 시장과 직계 소유의 토지가 4만 7천 평에서 6만 평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유산이 많다는 것은 이 건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전혀 죄도 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사님, 우리 그 자료 나눠주세요. 첫째는 국가의 공문서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한 의혹입니다. 대규모 건설사업 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기본 계획에 관한 문서 및 도면 추진 과정, 실적 사항, 심사 보고, 보고 문서 등은 연구 보존 내지는 준연구 보존 사항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용역 계획서 및 보안 계획서 등 이와 관련된 회의 자료나 중요 문서들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폐기하였는지 은닉하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관련 국립대학의 전문 교수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사업 절차상 엄청난 하자가 있는 문제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8년 1월 21일 제140회 포항시 의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속기록에 대한 의문과 하루 만에 어떻게 입지가 수년간 검토됐던 지구과 영일만을 향해서 갑자기 대련리 일대 박성호 전 시장의 땅이 수만 평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 당시 담당 고 이동익 과장님의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속기록 내용 중을 보면은 이때만 하여도 5조 7,300억의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의 장소로 지곡과 영일만 일대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받은 자료에서 보듯이 2008년 1월 20일 하루 만에 흥해 대련리 일대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련리 일대로 뒤바뀐 상태의 그 지구가 어떠한 서류나 문서가 포항시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한 회의라든가 이것을 바꾸기 위한 절차라든가 이것을 바꾸었다는 그런 서류가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 서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해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성호 전 포항시장의 당시 상임위원회 발언에 대한 진실입니다. 2008년 3월 18일 제141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당시 279 시의원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질문에 당시 시장이었던 박성호 시장은 시의회 답변에 2월 19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한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관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 요청하였고 전혀 그런 사실조차 없으며 속기록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다. 박성호 전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거짓말을 하였거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열렸지만 의회에서 서류를 폐기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또한 역시 철저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박성호 전 시장 일가가 소유한 대련리 4만 평 이상의 땅에 새롭게 덕성 IC와 주 진입로 500m가 어떻게 계획이 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대련리 경제자유구역 주변 1km에 학전 I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련 IC와 이인 IC 사이에 박성호 전 시장 일가의 땅 36,000평 부지에 너무나 짜맞춘 듯한 덕성 IC가 생기고 게다가 500m 길이의 4차선 도로가 경제자유구역 주 진입로입니다. 이것을 관통하도록 자신의 땅으로 설계되고 만들었다는 데 대한 굉장히 큰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성호 전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철저하게 해명을 하여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문서에는 분명히 박성호 전 시장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 후에 숙지한 다음 결재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박성호 전 시장님은 속칭 워킹그룹이 결성이 되고 핵심 자료 중에 문서 번호와 날짜도 없는 서류에 사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박성호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워킹그룹과 추진 방침 등과 같은 핵심 자료 중에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7,300억이 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하여 이러한 중요한 첨부 서류들이 사라져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져버린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꼭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공문서 위조 또는 날조 의혹입니다. 7,300억이 넘는 경제자유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반 문서도 수기로 작성하지 않는 행정 시스템에 어떻게 문서 번호와 작성 날짜조차 수기가 작성으로 되어 있으며
또 다른 문구는 아예 문서번호와 날짜를 기재하지 않는 등 일련의 행위로 보아 분명히 위조 또는 날조 의혹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빙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 전문가의 통화에서 문서 번호에 날짜까지 수기로 작성하고 기재 또한 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날조하기 위한 의혹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문서 번호를 기입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행정에서는 모든 문서에 문서 번호를 기재하고 자료실에 그 문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행정 서류에 문서 번호가 없다는 것은 그 문서를 나중에 찾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은폐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박성호 전 시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입지와 모든 기본 계획을 경북도에서 입지와 계획을 추진하였다고 하여서 모든 것은 경북도의 책임이라고 선거기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경연구소에 확인한 결과 포항시에서 모든 입지와 콘텐츠를 자료를 보내왔고 불과 경제자유구역 신청 마감 두세 달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용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원한 그대로 포항시에서 보내준 그대로 도장만 찍고 용역비 2억 6천만 원을 3억을 받아서 4천만 원 돌려주고 2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들과 의혹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성호 전 시장 재직 시 포항시는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마감 두세 달을 두고 부랴부랴 대경연구소에 2억 6천만 원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수년간 경제자유구역으로 검토되었던 신항만과 지곡 일대를 하룻밤 만에 갑자기 자신의 땅 4, 5만 평 혹은 6만 평이 산재한 대련리 일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입지 선정의 변경 과정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지만 불투명한 속에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서를 찾거나 납득할 만한 해명은 전혀 없습니다. 하룻밤 만에 경제자유구역의 입지를 흥해 대련리로 바꾸었고 경제자유구역의 진입을 위한 인터체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땅이 4만 평가량 있는 덕성 IC 쪽으로 덕성 IC를 만들도록 계획을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입하는 메인 도로인 4차선 도로를 자신의 땅을 500m나 관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계획들이 많은 시민들이 충분히 의혹이 될 만한 상황이라고 저희 경실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의 행정행위를 사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문서와 그 결과물 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지 선정과 진행 중에 연구보존 혹은 준연구보존이 되어야 할 많은 서류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은 수기로 만들어서 공문서 조작의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어떤 문서는 아예 문서번호조차 없이 어떻게 그 문서를 평가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이러한 의혹과 의문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실련의 보고서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절차 진행 과정과 주변 토지 소유 현황으로 볼 때 본인은 비록 부인할지라도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포항시 당시 행정의 수장인 박성호 전 시장은 행정 권력을 행사하였음을 결과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수많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깊은 의혹에 대하여 박성호 전 시장은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포항경실련은 위에 제기한 수많은 의혹과 의혹 제기에 대하여 박성호 전 시장님의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포항 시민들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